최근에 우리 신랑님하고 이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혼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은 우리 신랑님들이, 우리 업체를 통했든 아니든, 우리 신랑님들이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간이 제일 순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잣집 따님하고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세상 순수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서 그들도 좀 변하고 그러고 또 부자다 보니까 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좀 이기적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순수 요 영역으로만 따지면 부잣집 따님하고 부잣집 도련님이 제일 순수해요. 그렇게 따지면 돈과 순수함은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수함이라는 것도 솔직히 어느 정도 사람이 갑자기 무슨 엄청난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한은 사람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변하기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식이 있느냐를 바라보는 게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팔찌를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팔찌를 하나 사줘요. 그랬을 때 팔찌를 사달라고 하는 그 멘트를 나를 ATM으로 본다거나, 또는 사치스러워졌다거나, 또는 어떻게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너가 한국에 오면 안 그래도 사줄 생각이었어. 어쨌건 선물은 필요할 거니까요. 그 정도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왔는데 뭐 선물도 귀국 선물, 그러니까 입국 선물, 뭐 결혼 선물, 뭐 이런 걸 할 생각도 없는 분들은 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을 의구심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려고 지금 금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갑작스럽네. 예를 등등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했을 때의 상대방의 반응, 또는 내가 지금 요번 달은 내가 좀 생각보다 소비가 많았어. 의도치 않은 소비들이 많았어. 생각지 않은 계획과 다른 소비들이 많았어. 다음 달에 사줄게 라고 했을 때의 반응이나 표정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댐댐이라고 댐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이를 아직 안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가 뭔가를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과정도 아빠의 역할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잘 설명했다고 치자고요. 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애기도 마찬가지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때를 안 쓰는 애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좀 아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애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응들을 내 아이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평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아니죠. 평가해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알려줄 건 알려주고. 아무튼 뭔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대화가 소통이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는 그 하나로 꼭 그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그죠? 상대방의 어떤 성향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어쨌건 신부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카페에서도 말씀드렸고, 거지같이 살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베트남보다 한국이 좋은 나라인 것도, 그거는 국제결혼을 선택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네보다 잘 사는, 더 선진화된, 더 좋은 환경에, 시골은 너무 열악하니까
호치민으로 유학 또는 호치민으로 유학 또는 우리 옛날에 서울로 상경하듯이 여자의 홀몸으로 호치민 하노이 대도시로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집이라는 결혼이라는 그런 다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는 더 잘 사는 나라, 또 주변에서 이모나 언니들이 가서 더 잘 살았던 경험들이, 좋아진 환경들을 경험해 본, 그런 걸 들었던 신부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신랑들의 프로필만 믿고 너무 덥석 하는 경향도 있지 않냐? 아니, 자기가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혼례도 하면서, 제가 분명히 카페나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전통혼례도 하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걸 되돌릴 수는 이미 없는, 또는 상황, 또는 부모님의 성향일 수도 있고, 베트남 부모님 성향일 수도 있고, 본인 성향일 수도 있고, 어찌 한국으로 처음에는 이 신랑이 괜찮았어.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릴 수는 없고, 만약에 갔는데 내가 생각한 그런 남자가 맞다면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신랑님들이 베트남 신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남자랑 결혼했다면 좀 더 기를 폈을 거고, 초반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기를 폈을 거고, 아니면 말아, 이런 좀 더 강경한 태세도 좀 보이고, 너 나 안 좋아하네, 너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배짱도 업체를 끼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베트남 남자였으면은 더 많이 싸웠을 것이고, 더 많이 주장했을 것이고 했지만, 한국 남자가 나이도 많고, 또 선진국이라는, 우리도 옛날에 선진국이라는 어떤 그런 동경이 있었고, 조금 선진국이라는 어떤 자긍심이 있죠. 몸 아우라에서 있어요. 영어도 영어도 미국 사람이 원래 한국에 왔으면 우리나라 발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가 내 나라에 있는데 미국 여행객이 내 발음이 안 좋은 거를 내가 스스로 걱정하는, 저는 그런 국민이었어요. 근데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진국이라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온 나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많은 남자한테 동년배인 베트남 남자친구에게 대하듯이 하기는 쉽지 않겠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사장도 중간에 있고, 또 괜히 언행을 실수했다가 오해가 커지면 파혼을 당한다라는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 소문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 데이터 정도는 또 우리 마담들이나 베트남 직원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자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또는 너무 좀 강압적으로 좀 자기 뜻대로 좀 움직이려는 이런 경향의 신랑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공평합니다. 시간은 공평하고, 그래서 어느 타이밍이 넘어가면, 또는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면 참아주지 않아요. 왜 참습니까? 베트남에서 태어났으면 참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후진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정도 참아줬으면 됐지. 사람마다 크기의 차이 있겠지. 하지만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이 남자보다 돈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데 정도껏 해야지. 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참지 않겠죠. 이혼을 한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한국 결혼을 해요. 한국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와이프가 집 나가서 장인 장모한테 가면 남자마다 다르긴 한데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데려와야 되는 것도
데려와야 된다는 말도 있죠. 그것도 도망이에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빠, 저한테는 장인어른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도를 넘어가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힘으로도 안 돼.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한국 사람인데도 서로. 그럴 경우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남편을 이겨먹거나 이겨내거나 아니면 자기 아빠한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만약에 온다거나 하면은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받아야겠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잘해주겠다고 하고 데려간 거잖아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랑님들. 알게 모르게 좀 베트남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베트남 결혼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도망은 애초에 도망갈 목적을 가지고 결혼의 진정성 없이 그렇게 도망간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린 그런 경우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닌 도망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인어른, 나한텐 장인어른, 아빠한테 도망가는 거. 그거는 잘못된 도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온 겁니다.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한국 결혼이든 베트남 결혼이든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했든 안 했든 모든 나라 전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장인어른 또는 장모에게 잘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물론 그 정도, 그거는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은 묻힐 수밖에 없죠. 잘해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귀하고 귀하게 키워서 보낸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가난해서 많이 못 사주고 못 먹인 거지 어느 딸이 안 이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소중히 키워서 보내준 거잖아. 그러면 내 아빠만큼은 아니더라도 남편으로서의 기본 신뢰, 헌신, 희생, 친구, 동반자, 배우자 이런 역할들은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것조차 안 하고 도망갔네 뭐 맨날 의심하고 맨날 오해하고 구속하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놓고선 도망갔대. 아니 자식도 가출해요. 자식도 가출하나 핏줄도 가출한다고. 맞지 않나요? 아니 핏줄도 가출을 하는데 내가 15년을 키운 애도 가출이라는 걸 한다고요. 어떻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가출을 한다고요. 그리고 영원히 또는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비정상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빠 엄마가 가출할 만한 그런 어떤 뭔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막 잔소리로 막 사람 막 돌아버릴 것처럼 잔소리하고 가스라이팅이 안 되는데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잘못된 거죠. 근데 와이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부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도 되는 거겠죠.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하는 신부도 있겠죠. 주도권이라는 게 있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스라이팅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와이프를, 남편을 가스라이팅 한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